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내가 너보다 많이. 서한 해양성 기후까지 했어. 유럽 기후입니다. 유럽 기후. 온대 기후가 3개가 있거든. 저번에 2개는 배웠다. 아시아 지역 기후를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을. 네. 온대? 계절. 오, 그렇지. 계절풍 기후야. 예. 저 북반구에 바람이 2개 분다 그랬지. 무슨 바람? 무슨 바람? 찬바람 따뜻한 바람. 편서풍하고 계절풍이란 바람이 불어요. 편서풍은 뭐 때문에 부는 바람이다? 지구 자전 때문에 부는 바람이야. 그래서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바람 방향 저번에 우리 설명했나? 그 6.25 전쟁 때 북한은 남침한 겁니까? 북침한 겁니까? 남친. 북한이 쳐들어온 건 알죠? 북한이 쳐들어온 건 아는데 애들이 방향이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닌가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남침이거든요. 야. 근데 우리가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야. 이거 북서풍이에요, 남동풍이에요? 남동풍. 북서풍입니다, 이거는. 아니 왜요? 이거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이름 붙이고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잖아. 북한은 북한이 6.25 전쟁 때 남침의 주체가 북한이야. 그래서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근데 바람이 얘가 북서쪽에 있다가 남동쪽으로 불어온 건 맞는데 보통은 바람을 주체로 표현 안 하고 우리를 주체로 표현하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있는 방향에서 북서쪽에서 불어오네라고 해서 북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반대입니다, 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서풍이라고 하고 1년 내내 서쪽에서만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쪽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바람이 부는데 계절에 따라 땅이 뜨겁고 바다가 좀 덜 뜨겁고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땅이 더 차갑고 바다가 좀 덜 차갑고 해가지고 요 온도차 때문에 부는 바람이 있다 그랬지. 바람은 온도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 얘기 안 해준다. 바람은 고온에서 저는 아니 고온으로 고온 이거 했잖아. 기억나니? 그거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안 했어.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 그래서 차가운 데서 따뜻한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땅이 더 따뜻해, 대륙이 더 따뜻해, 바다가 따뜻해. 여름에는 땅. 땅이 더 따뜻하지, 그렇지? 네. 땅이 물은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어.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가 더 빨리 끓기 때문에 땅이 더 빨리 끓어가지고 바람 이쪽이 더 뜨겁고 뜨거우면은 온도가 위로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날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커져가지고 공기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지표면을 기압은 어떻게 돼? 날씨가 딱 더운 지역에서 뜨거우면은 온도가 뜨거우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지표면은 기압이 낮아. 낮겠지. 그래서 바다 쪽이 지표면의 기압은 더 높으니까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야. 그래서 여름이면은 바다에서 땅으로 바람이 불고요. 겨울이면 반대로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이제 북반구는 땅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이 다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북반구에서 계절풍이 불 때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고 남쪽에서 불어오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분다. 북쪽에서 불어오고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괜찮지? 자, 근데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전부 다 계절풍이랑 편서풍 영향을 전부 다 받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유럽 땅덩어리, 이게 유럽 땅덩어리입니다. 생각보다 유럽 땅덩어리가 작아. 그리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동남아시아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한반도란 말이야. 이렇게. 요게 유라시아 대륙인데 땅덩어리가 훨씬 크지. 네. 그래서 대륙하고 바다의 온도 차이가 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후 지역에서는 여기도 편서풍이 불지, 계속 편서풍이 부는데 계절풍이 훨씬 더 강합니다. 계절풍의 영향이. 이해가지? 근데 여기는 거의 뭐 바다로 비스무리한 거지. 가운데 막 지중해 끼고 있고 흑해 끼고 있고 위에 북해, 태평, 대서양 뭐 이런 거 다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편서풍, 그러니까 계절풍도 불긴 부는데 계절풍도 조금 불어오겠죠. 겨울 되면 막 겨울 되면 대륙에서 불어 나가고 여름 되면은 바다에서 불어오고 하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편서풍 영향이 훨씬 크다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철에 한량 건조한데 요런 바람 영향을 별로 안 받고 1년 내내 그냥 대서양에 불어온 요 바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덜 뜨겁고 겨울에는 좀 덜 추울 겁니다. 대신에 1년 내내 비가 온다 그랬죠. 요까지 딱 저번에 했다. 간단하게 복습한 겁니다. 이해 가니 이까지? 이해 갑니까? 오케이. 이 상황에서 뭘 추구하냐면 여기서만 기후가 서한 해양성 기후라 그래요. 유럽 쪽 기후는 서한 해양성 기후는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라 그러는데 유럽 남부 기후가 따로 있어.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여름에 사막 기후가 나타나요. 가뭄이 든다고 여름에. 요것도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딱 비추는데 지구가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자전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적도가 여름철이 되면은 열적도라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조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위에 열대 위에 건조 기후도 조금 위로 올라가. 괜찮니? 그래서 요 원래 사막 기후가 아프리카 북부 쪽에 걸쳐 있는데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사막 기후가 유럽 남부까지 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유럽 남부 지역에 여름에만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그거를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을 보면 왜 좀 나타나는 게 있어. 주생활부터 봅시다. 주생활. 의식주 중에 주생활. 둥근 지붕, 작은 창문, 두꺼운 벽인데 작은 창문하고 두꺼운 벽은 어디 기후 특성이었습니까? 열대. 사막 기후 특성이야. 열대 기후에 벽이 두꺼우면 다 쪄 죽어. 거기 되게 습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우나죠, 사우나. 거기는 개방적이고 넓은 창문 그리고 집길이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집길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창문도 작고 벽도 두꺼울 거야. 뭘 막기 위해서? 강렬한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사막 기후가 그렇잖아요. 사막 기후 낮에 되게 뜨거운데 태양빛만 막으면은 여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금방 시원해지는 지역이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여름철에 사막 기후가 나타나니까 태양빛 맞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지붕이 둥글지? 사막 기후에서는 무슨 지붕 나타났었어? 저번 주에 기억나니? 평평한 지붕. 지붕 만드는 것도 노동력이잖아. 굳이 비도 안 오는데 여기는 사막 기후 특징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답니다. 비가 조금 오긴 오거든. 가끔씩 비가 오는데 그거 다 태양빛 쨍쨍해가지고 날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럼 비가 안 고인단 말이야. 비가 안 고이는데 굳이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흘러내리러. 그래서 평평한 지붕이 나타납니다. 사막 기후. 근데 여기는 왜 둥근 지붕이야? 두꺼운 벽이랑 그 작은 창문은 똑같은데 왜 지붕은 둥근 지붕이지? 비가 오지. 언제 옵니까 비가? 여름. 겨울에 와.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 빼고 다 비가 오잖아. 1년 내내 비가 온다니까 여기는. 편서풍 영향으로 대서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되게 습한 바람이란 말이야. 1년 내내 이 바람 영향권이니까 1년 내내 비가 와요. 그러면 여름에는 여기 사막 기후가 나타나지 유럽 남부는. 근데 봄, 가을, 겨울은 그대로 비가 계속 오니까 지붕은 둥글어요. 지붕이 있어야지. 그래서 둥근 지붕입니다. 산토리니 아니? 산토리니 알지? 그 대충 느낌이 보여주겠어요. 산토리니. 이런 지붕 모양. 토리. 요런 사진들 많이 보지 않았나? 요런 사진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쁘지, 예쁘지. 우와. 근데 왜 벽 색깔은 왜 흰색이라고 했니? 기억나니? 왜 벽 색깔은 흰색입니까? 빛 반사, 빛 반사라고. 커요. 어? 예.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는 색깔이 흰색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은 사막 기후에서는 흰색으로 색칠 안 한다고? 여기도 색칠하면 좋은 거 아니야? 흰색이면? 석회암이지, 석회암. 기반이 석회암 기반이야 여기는. 그래서 흰 색깔 안료들이 넘쳐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지. 다 모래, 뭐 흙, 진흙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못 바르니까 못한 거고 여기는 바를 수 있으니까 바른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산업에서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수목농업. 몇 번이냐면 18번. 이제부터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거다. 18번 수목농업이라고 써져요. 수목농업.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 밀농사를 좀, 그 겨울철이나 가을철, 봄철 이런 데는 밀농사 지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니까. 날씨가 조금 추워도 밀은 잘 좀 벼보다는 추운 날씨에도 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밀농사는 뭐 겨울이나 봄, 가을 이런 때 짓고 여름에는 밀농사를 못 지어. 사막 기후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때 무슨 농사를 하냐면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농업을 해요. 나무 열매로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을 해요. 그거를 수목농업이라 그래요. 요 숫자는 나무 숫자고 요 목자도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농업이에요. 나무 농업. 여기에 나오는 거
이 나무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나오면 올리브, 포도, 오렌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 피자 이탈리아가 유럽 남부잖아. 여기도 무슨 기후겠니? 이탈리아도? 지중해. 지중해성 기후겠지. 그래서 이탈리아 피자 원산지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그 피자 보면은 피자에 뭐 올라가 있어 다. 까만 색깔 뭐야? 까만 색깔. 올리브에 올리브. 그리스도 유럽 남부거든요. 그리스에서 그 올림피아 제전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우승자한테 뭐 씌워준다? 월계관 씌워준다. 포도도 맞아. 포도도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수목농어에서 포도도 길러요. 포도도 유명하고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많이 이쪽 지방에서 많이 나는 거지. 이탈리아 와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테네 저번에 설명했나? 아테네 왜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됐는지 설명 안 했지?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도시 이름이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가 그리스 수도지 지금. 네. 그리스 수도니까 이게 무슨 기후겠어? 지중해성 기후야. 지중해성 기후. 근데 아테네 건국 설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당군 신화 이런 거 있듯이 아테네 도시 이름이 왜 아테네가 됐냐는 건데 처음에 딱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신들이 나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될래 해가지고 입후보를 했거든요. 반장 선거하듯이. 그래서 아테네 신이랑 포세이돈 신이 서로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겠다면서 딱 선거에 나간 거지. 근데 그냥 뽑아달라면 안 뽑아주잖아. 그래서 아테네 시민, 이게 지금은 아테네라고 이름 불려있는 그 도시에다가 나는 선물 이걸 줄게 하면 선물 하나씩 줬어. 포세이돈은 뭘 줬냐면은 설화마다 다른데 말이나 소를 줬다는 설화도 있고 우물을 줬다는 설화도 있어요. 우물을 줬다. 그리고 아테네 여신은 뭘 줬냐면 아테네 여신은 그 올리브 나무를 줬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거를 선물로 줬는데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됐지. 누가 이겼다는 거야? 아테네가 이겼다는 거겠지. 요거는 뭘 지금 지칭하는 거냐면 말이나 소나 우물은 농경이나 혹은 뭐 이게 그 치수 산업이잖아요. 이거 저수지 같은 거 우물이 그런 개념이고 말, 소 이런 거는 그 목축이나 농경을 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에서 목축이나 농경을 하려는 부족이 있고 수목농업을 하려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겠지. 누가 이겼다는 거야? 수목농업 하는 부족이 이쪽 기후에서 더 유리해가지고 농업을 하기에 이쪽 부족이 살아남아가지고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됐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가요? 이 기후가 이 건국 설화에 반영이 돼 있다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제 아테네의 상징이 된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이목농업입니다. 포도나 올리브 같은 거 드립니다. 18번에 이목, 이게 18번에 수목농업. 그리고 여기서도 목축을 합니다. 유럽에서 원래 목축하지. 유럽에서 농사 뭐지었어요? 어떤 농사 지었니? 북서 유럽에서는 밀농사 플러스 뭐도 했어? 밀 가지고는 그 지력이 쉽게 고갈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력을 씌워주는 동안 뭐도 같이 했다. 대추 여자? 뭔 대추 야자야? 쌀. 목축도 같이 했다. 그걸 뭐라 그래? 섞어서 했으니까. 혼합농업이라 그랬다. 저번 주에 했죠. 혼합농업. 그래서 혼합농업을 하는데 북서 유럽에서는 여기도 목축도 같이 해. 수목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는데 목축을 여름에 목축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 왜? 풀이 다 마르니까. 사막 기후잖아. 그래서 풀이 안 자라니까 목축도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알프스 산지라는 높은 산이 있거든. 산 위로 올라가면은 이 사막 기후 영향을 덜 받아요. 열대 기후에서 뭐 있었어? 고산 기후 같은 거 있었잖아. 거기도 너무 뜨거운데 지표면은 위로 올라가면 좀 시원하니까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지. 안데스 산맥이 있었다. 잉카 문명이에요. 마추픽추 이런 거 나올 거고. 잉카. 여기는 그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죠. 남아메리카 그쪽에 있는 지역이고. 자, 여기는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어. 그래서 남부 유럽 쪽이 여름이 되면 가뭄이 드는데 근데 풀은 뜯어 먹게 될 거 아니야. 소들, 뭐 말들 이런 애들. 그래서 됐고 산 중턱으로 가는 거야. 너네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천재 교과에 요 제시문이 나왔어. 이목농업을 설명하는 거. 알퐁소 도데라는 그 요쪽 유럽에 있는 그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모르겠다. 소설가거든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이 있어. 들어봤니 혹시? 그거 한칸 타자 연습 보면 들어가 있어요. 뭐 남자가 맞아.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왜 이걸 설명을 아니 한칸 타자 있다니까 이거. 진짜 있어. 내가 요거를 진짜 있지 그래 진짜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굳이 이게 소설 내용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게 제시문에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근데 소설 내용이 이래요. 이 주인공이 알프스 산지에 사는 목동이에요. 목동.
소나 말 등을 치는 목동인데 여름이 되면 여기 어떻다고? 지표면은 가뭄이 든다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산 위로 솥대를 끌고 위로 올라와서 중턱에서 집 짓고 살아. 이게 이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짝사랑하던 그 마을에 짝사랑하던 부잣집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이게 한 소 뜯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니까 한 뭐 2, 3개월 정도는 지상에서 고립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막 뭐 식량이나 뭐 우유나 뭐 이렇게 마실 거나 먹을 거나 이런 거 주기적으로 좀 배달을 해줘. 근데 어느 날 뭐 원래 갖다 주던 아주머니나 뭐 아이가 뭐 다른 원래 고향으로 내려갔거나 뭐 아프거나 이래가지고 부잣집 주인집 아가씨가 이 그 먹을 걸 가지고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아가씨가 딱 내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쭉 내린 거지. 그래서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소박이네.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아가씨가 돌아왔어. 날이 지금 비가 오는데 산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잠 자라고 그 집은 내주고 자기는 바깥에서 막 이렇게 있었거든. 별 보고 막 있으려니까 아가씨가 침대에 있다가 잠이 잘 안 와서요 하면서 옆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막 하늘 바라보니까 저기 산 위니까 또 별이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별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저기는 뭐 천년자리고 여기는 천칭자리고 여기는 사냥자리요 막 이런 거 설명하다가 탁 옆에 갑자기 딱 그 촉감이 느껴져가지고 옆을 보니까 아가씨가 딱 등을 이렇게 목을 기대고 잠이 든 거지.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더 재밌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래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내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요거야. 근데 그 산 위에서 양 치면서 위에 이제 식량 날려주고 이게 진심문으로 나왔어요. 이목 하는 건데 이목. 괜찮니?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19번이 이목입니다. 알프스 산트에서 남부 유럽에서 하는 목축이에요. 남부 유럽에서 하는 목축. 이동식 목축입니다. 이목. 목축은 뭘 기르는 겁니까? 가축을 기르는 걸 목축이라 그래. 근데 저기 건조기후대에서는 농업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얘네들 먹일 게 뭐 사료 이런 게 나오죠. 여물 이런 게 나오잖아. 농경사에서는. 그래서 정착해서 목축을 하는데 가축을 기르는 거지. 근데 건조기후 때 막 이런 거 아까 저 위에 초원기후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식량이 안 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유목이라 그러고 목축의 종류입니다. 목축의 종류. 이거는 초원기후에서 하는 목축이고 맞지? 저희 유럽의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는 혼합농업으로 하잖아. 목축 플러스 밀농사를 했잖아. 혼합농업이고 여기서는 이제 유럽 남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목이라는 형태로 목축을 합니다. 여름이면 산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철이면 다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요때 행사 같은 것도 마을 축제인데 저 가을 되면 솥대를 단체로 끌고 목동에 막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 뭐 내려오면서 막 피리도 불고 막 꽹가리도 치고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막 단체로 이렇게 어울려 노는 그런 축제를 해요. 유럽 남부에 있습니다. 요것도 이목하고 같이 알아두세요. 괜찮죠? 솥대 축제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기타에 시에스타라고 있죠. 시에스타. 낮잠 자는 풍습인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기후가 더운 지역에서 다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는 점심 먹고 나서 점심 1시간 먹죠. 거의 1시간 정도 먹는데 점심 먹고 나서 1시간을 더 쉬어요. 거기는. 개부럽다. 근데 퇴근을 1시간 늦게 해요. 그건 좀 근데 낮에는 너무 막 덥고 일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고 말하니까 엄청 더운 지역이잖아.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1시간 늦게 퇴근하고 1시간은 다 낮잠 자는 시간으로 보장을 해줄 거예요. 같이 해줍니다. 여기도 여름철에만 낮잠 자는 풍습, 시간 뭐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 그걸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유럽 남부에서 나타나고 열대기후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유럽 남부 특색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온대기후 3개 뭐라고? 온대기후 3개. 온대 계절풍 기후 아시아 쪽이고 서한 해양성 기후 북서 유럽이고 지중해성 기후 남부 유럽입니다. 그 3개. 그 줄로 나와야지. 내려갑니다. 냉대로 가자. 냉대로. 열건 온냉한이었지. 그래서 온대 위아래로 있어요. 온대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 근데 동부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고 뭘 보통 기르냐면 호밀이나 밀 같은 거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이런 거는 좀 농사하기 너무 좀 추운 지역인데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세계적인 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러우 전쟁 끝나고 시작하고 나서 빵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빵 가격이 오른 게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렇게 빵 가격이 많고 곱창지대로 보고. 그 곡물이 잘 자라는 지대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집을 어떤 집을 짓냐면 20번에 통나무 집이라고 적고요. 20번에 통나무 집. 그리고 21번에는 타이가라고 적으세요. 이 타이가는 침엽수 림을 이쪽 말로 부른 겁니다. 침엽수 림을. 그래서 그 호랑이가 영어로 타이거죠, 타이거.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침엽수 림에서 걸어 나온 그런 거 상상하세요. 타이거. 원래 집을 지을 때는 다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짓는다 그랬어. 초원지대에는 천막집 있잖아. 천막 뭘로 만들겠니?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 아까 그 사막도에서 무슨 집 지었습니까? 흙 벽돌집 지었잖아. 있는 게 다 모래뿐이니까. 여기는 뭐밖에 없어? 침엽수림밖에 없죠. 그래서 침엽수 가지고 나무 집을 만든 게 통나무 집이야. 저 나중에 뭐 티베트 산악 지역 이런 데는 어떤 집을 짓냐면 돌집을 많이 지어요. 돌로 만든 집. 산에 다 널려 이렇게 다 댕기는 게 다 널려 있는 게 다 돌이니까 돌집을 짓고 여기서는 통나무 집을 짓는다. 21번 타이가 뭐 이 정도만 나오고 인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한 대로 넘어갑니다. 저 제일 위쪽이 제일 위쪽, 제일 가장 추운 데고. 자, 식생활에서 뭐를 섭취하냐면 22번에 날고기라고 합니다. 날고기 섭취합니다. 날고기. 날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배처럼 먹는 거죠, 그냥. 배처럼. 동물을 잡아가지고 조리하지 않고 먹는 풍습이야. 근데 왜 이걸 조리하지 않고 먹냐면 세균 없어요? 근데 세균도 살려면 있잖아. 좀 부패가 뭐 미생물이 번식하고 음식물이 부패하고 이런 거 하려면 습기가 많고 더워야 돼. 근데 여기는 습기는 있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잘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날고기를 먹는 풍습이 발달을 했냐면 사람이 뭐 괴혈병 막 이런 거 안 걸리고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 된대. 근데 비타민이 뭐 야채, 채소 이런 데 비타민이 원래 많은데 여기는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이지. 채소도 잘 안 자라. 이끼 정도만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좀 섭취하기가 힘들대요. 사람들이 막 병 걸려서 막 죽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을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냐면 동물성 비타민을 밖에 섭취를 못 하는데 동물 뭐 요리 막 이런 거는 고기를 불에 익히게 되면은 비타민이 다 파괴된대요. 그래서 비타민을 파괴 안 시키려고 그냥 요리를 안 하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먹는 풍습이 발달했대요. 근데 이거랑 같이 나오면 이거는 애들이 자주 봐가지고 알거든. 가끔씩 훈제 요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어놨겠지. 23번에 훈제 요리라고 적어보죠. 훈제 요리입니다. 훈제 요리. 23번 훈제 요리. 훈제 오리 들어봤죠? 훈제 오리. 네. 훈제 오리는 오리를 어떻게 요리한 겁니까? 네. 훈제한 거지. 훈자 뜻이 뭐야? 그 스모크. 오, 스모크야.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에 그을려서 말린 오리를 훈제 오리라고 그래요. 건조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왜 하겠니? 장기 보관을 위해서 합니다. 그 잘 썩는 지역은 아닌데 음식물이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잘 썩는 기후는 아니거든. 근데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이게 쉽게 먹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다고 실내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제 부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보통 이게 아까 썩는 게 습기 때문에 썩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습기를 다 제거하고 말려서 보관하는데 그 말리는 방법이 불에 그을려서 연기를 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제 요리가 발달합니다. 캐나다에서 말린 연어 요리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훈제 요리가 날고기랑 전혀 느낌이 반대지. 뭐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좀 자주 봐서 특이해가지고 아는데 이거 나오면 틀려가지고 추가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생활은 저번에 적었었죠. 주생활. 네. 뭐라고 했니 그때? 그 한대 지역에도 어떤 집을 짓고 산다? 무상가옥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글루 같은 거 나오는데 여기도 이동식 가옥이에요. 이글루 같은 것도 그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막 살거든요. 술로 유목하면서. 근데 그러려면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게르 같은 집을 짓는데 그런 걸 이글루처럼 지어요. 눈이나 얼음 가지고 만드는 임시 가옥 형태입니다. 근데 좀 오래 사는 집들은 고상 가옥 형태로 지어. 좀 장기 거주하는 형태의 집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눈이 오니까 극경사 가옥을 짓는 거고. 왜요? 다시 뭐로? 아니 왜 고상각지요? 이거 아.
여름철에 여기는 여름철에는 눈이 녹는 기후예요. 툰드라 기후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겨울에 딱 눈이 쌓였을 때 집을 지으면은 여름철에 눈이 녹아 집이 기울어져. 근데 겨울철에 그러면은 눈이 녹았을 때 여름에 이렇게 땅이 드러났을 때 집을 짓잖아. 그러면 가을, 겨울, 봄이 계속 눈이 쌓여요. 그래서 집이 덮이겠지. 그래서 요 밑에 여름이 돼도 눈이 안 녹는 땅 지층이 있습니다. 그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요. 이 영구 동토층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영구 동토층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요 위에 집을 지으면은 이제 눈이 막 내려도 안 쌓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도 눈이 녹아도 집이 안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고상가옥 형태로 짓습니다. 영구 동토층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영구 동토층. 그리고 여기는 저기 열대기후 고상가옥이랑 어떤 차이냐면 집안이 되게 폐쇄적으로 돼 있겠죠. 날씨가 추운 지역은. 열대기후의 고상가옥은 되게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극경사 지붕, 여기는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쌓이지 말라고 극경사 지붕 지금. 자, 유목하는데 여기는 무슨 유목한다고? 어떤 동물이 산다 그랬어요? 술록 유목합니다. 술록. 그 겨울왕국 보면은 올라프 말고 스벤 맞다. 스벤 그래 이름이 스벤이 술록이 그렇게 생겼어요. 스벤처럼 그 같은 애들을 유목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26번에는 백야 극야라고 쓰십시오. 백야 극야 현상이다. 백야는 뭐냐면 여름철에 해가 안 져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 떠 있어. 극야는 뭐냐면 낮에도 해가 안 떠. 계속 깜깜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안 나오네. 태양빛이 딱 이렇게 내리 비추는데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름철에 여기서 극지방에서는 여기서 낮 밤 하면서 계속 자전하고 있거든. 그러면 낮이든 밤이든 태양빛 받는 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 요쯤 있습니다. 38도에 있지. 위도 38도 선. 그래서 낮에는 여기서 태양빛을 많이 받고 밤이 되면은 여기서 태양빛을 적게 받으니까 깜깜해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낮이든 밤이든 비슷한 데서 돌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지.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은 여기 가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가 있겠지. 여기.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계속 태양빛을 못 받는 거죠. 여기 극지방이.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기후. 그거를 여름철에 해가 안 진다 백야라 그러고 하얀 밤입니다. 밤이 극에 이르렀다. 겨울철에는 밤이 극에 이르러가지고 계속 해가 안 뜨는 거지. 그걸 극야라 그럽니다. 백야 극야 현상이 극지방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오로라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요. 그 뒤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페이지에 아래쪽에 빈칸에 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다 기후에 따른 자연 환경에 따라 이제 의식주가 바뀌는 거잖아. 생활이 바뀌는 거잖아. 오늘날에는 기후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을까요? 약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약해지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기술력. 과학 기술을 발전하고 기술력으로 환경을 극복했는데 미국 서쪽 지역도 지중해성 기후라 가지고 여름철에 가물겠죠. 여름철에 가문데 벼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물 이런 거를 주변 강에서 엄청 막 끌어다 가지고 물을 막 때려 부으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상업적 농업을 합니다. 벼농사를. 관계 시설이 물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관계 시설이 정비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벼농사를 짓는 거고 건조 기후에도 도시가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고 사우디에 막 두바이 이런 거 막 엄청 큰 도시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 리야드 막 이런 거, 카타르 뭐 이런 거 막 그 지역에도 막 도시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내려놓고 그리고 냉대 기후에도 러시아 지역에도 지금 도시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엄청 옛날에는 사람이 못 살던 추운 지역에 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사막 기후랑 냉대 기후 여기 도시가 만들어지는 기후들. 천연 자원이 많이 나는 지역이야. 사막에는 뭐나요? 석유 나지 석유. 냉대 기후죠. 러시아 막 저런데 지역에는 천연가스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게 도시로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 환경상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못 살던 지역인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고 그리고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원이 있으면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요. 열대 기후에서
이거는 작년 교육과정에 천재 교과에만 나오는 거긴 한데 열대기후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비가 많이 오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극경사 지붕 같은 거 지었어요 열대기후에. 근데 오늘날에는 지붕끼리 서로 이어가지고 여기 복도식 지붕이라 돼 있지. 긴 처마. 일단은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처마를 이렇게 길게 늘려요. 지붕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집들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지붕이 연결돼 있어. 그러면 비가 1년 한 200일 정도 비가 내린다 그랬지. 열대기후는 그렇게 내리는데 비 내려도 지붕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밑에가 인도입니다. 인도 위에 이렇게 지붕이 복도식으로 쭉 돼 있어가지고 비 안 맞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까지가 기후입니다. 기후.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환경은 보통 두 개를 얘기하거든. 기후랑 지형을 얘기한단 말이야. 기후를 맞고 이건 하늘을 보면 하늘. 땅은 뭐야? 기후랑 지형인데 땅이 지형이 되면 지형을 보면 돼요. 괜찮지?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 5개를 본 거고 지형은 일반적인 지형 3개를 뭐라 그래? 아 이거 아직 안 내려주구나. 이거 나눠 문제를 몇 개만 보고 가자. 프린트 나눠준 거 보세요. EBS 교재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못 받은 사람. 샀어요. 기특하다. 책 있는 사람 책 있는 걸로 보고 안 받은 사람은 요거. 아무것도 맞나 보네. 자, 혼자 풀어봐요 그거는. 쌤그 또. 제티에 그려져 있는 다람쥐가 나왔어요. 뭔 얘기야? 다람쥐 아니거든요. 고양이거든요. 이래요? 어? 그 다람쥐예요? 아 제티? 네. 제티. 아 그 제티. 아, 그거는 다람쥐죠. 그거예요. 다람쥐 닮았다고?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여튼 못 풀어봐요. 같이 한번 보자. 잠깐만. 열대기후, 냉대기후.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47페이지 그림만 봅니다. 가, 나 있죠. 가, 고상가옥 그림 기억해라. 어느 기후라고? 가, 고상가옥 어느 기후의 고상가옥이야? 열대랑 열대기후. 냉대. 아니야 여기 나오는 건데. 예. 여기는 열대. 지표면에 해충, 열기, 습기 이런 걸로 떨어지게 짓는 겁니다. 나는 어느 지역? 나는 어느 지역이야?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흙 벽돌 지기고. 뒤에 넘어가서 자 지도의 마 기후는 50페이지. 2번, 4번. 2번, 4번 풀지 말라고요? 2번, 4번, 6번 풀어봐라.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4, 5인데 2, 4, 6. 이게 말이야. 쉿. 그 4번에 풀 때 위에 지도 가나다라 마가 그냥 열건 운냉 한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열건 가나다라 마를 열건 운냉 한으로 풀면 돼. 냉 1분. 너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근데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풀게. 뭐 지금은 보고 푸는데 나중에는 좀 다 외우고 다음 주에 다 외워오세요. 요거까지 한 페이지. 네. 다 외우고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내용 그렇게 안 어렵네요. 한번 찍었어. 하지 마. 왜 찍어? 왜 오. 이번에 딱 부를게요. 아, 괜찮니? 네. 2번에 1번, 4번에 1번, 6번에 3번. 계절이 틀린 거 없죠? 지형으로 넘어갑니다. 지형. 문제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라서 요 기후 파트에서는 요 페이지만 다 외우면은 웬만한 분들 다 맞출 겁니다. 요 안에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번 주에 나눠준 게 기후였고 기후가 좀 볼륨이 크고 지형은 금방 해. 한 둘 셋. 뒤로 넘기고 하나 둘 뒤로 넘기고. 선생님 목표가 너무 시끄러워요. 누가? 폐가 아프대요. 폐가 아프대요. 제 하나가 없어? 하나가 남는데. 주세요. 쌤, 응. 법이나 그래프 제- 그런 건 언제 배우고? 일로 다시 뭐? 법, 그래프 이런 건 언제 법? 배워요? 법이나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 거 법은 4단원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런 거 언제 배워요? 방학 안에 못해. 방학 안에 아마 뭐요 다음 파트니까 도시 파트 나가고 못해. 3주쯤 후에? 3주 후에? 이 쌤 무시해. 기후 나가고 문화 파트 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 파트 나가고 나서 그 다음이라 가지고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도표 이런 거 나오는 거. 도표 이런 거? 이제보다 유기가 어딨어? 왜 늦었어? 아, 진짜. 자리가 없다. 요 앉아 저기 앉아. 아, 나 들어가면 안 돼. 자, 왜 늦었어? 이름 적고 왔니? 늦점. 어. 왜 늦었어? 야 늦점이다. 설마 이 시간까지 늦점을 기후도가 열심히 잠깐만. 일어났어. 네, 조심해. 축구 누가 태어났어? 그거 송호준이야. 뭐하는 짓이야? 정수 어디서? 송호준 먹고 찌었어 아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까 지훈아 먹고 그 꽉을 안 씻고 이렇게 꾸기다가 이렇게 쭉 눌렀는데 우유가 쭉 나오는데 지훈이가 모른 척 하던데. 여기 원래 기후도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기후도 문제가 안 나오네. 무슨 거 아니거든. 기출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데 기출 문제 다음에 뽑아올게요. 원래 기후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 있다. 네. 일단 지형으로 갑니다. 지형. 어디 있어요? 지형 방금 전에 나온 프린트. 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책은 책 같이 보면서 해라. 쌤도 책 없어요. 바람이야 지금. 늦게 오고. 책 46페이지 아래쪽에. 아 이게 지금 40. 그게 지형입니다. 요거랑 같이 봐. 자, 지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형들은 산지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 세 개 볼 거야. 이게 일반적인 지형들이고, 그 다음에 기타 독특한 지형들이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석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 뭐 석회동물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있는 지역들 배우는 거고, 화산 지역, 빙하 지역 이렇게 세 개 추가로 볼 겁니다. 그리고 기타 독특한 지역들은 화산 지역, 빙하 지역, 카르스트 지역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지역이겠죠. 다 무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겠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야.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지역들이니. 네. 산지부터 산지에 농업 발달해야 안 해. 네,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이겠니? 안 일반적이겠니? 안 일반적인. 일반적이진 않겠지. 네. 농사 지으려면 땅이 좀 평평한 게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산지 지역은 경사가 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논농사가 일반적일까요? 벼농사가 일반적일까요? 변농사. 벼농사를 하면 뭐 있어야 된다고? 물. 젖은 땅. 젖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산지 지역에는 물이 안정적으로 고여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어떤 게 더 일반적이면 밭농사가 일반적입니다. 야. 벼농사 그러면 있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없어? 벼농사가 할 가능은 할까 없을까? 없다. 가능은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단식. 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오, 잘 건다. 열대기후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이 벼농사 지을 수 있었다 그랬어 없다다 그랬다. 열대기후 없어요. 있어. 열대 계절풍 기후잖아. 열대 계절풍. 계절풍이 부는 지역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뜨겁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열대 계절풍 기후면은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인데 거기는 1년 내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1년 내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씨라서 벼농사를 1년에 두세 번씩 짓습니다. 2에서 3모작을 해. 근데 이렇게 기후가 좋은데 지형이 산악 지형이라고 벼농사를 안 짓기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막 경사가 막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좀 완만한 산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요. 벼농사를 지으려는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거를 계단식 논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논. 자, 농업은 밭농사가 일반적이고 오렌지 농업이나 커피 같은 농사를 산지 지역에서 한다. 근데 커피는 1년 내내 온도가 좀 비슷해야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야? 콜롬비아.
뭐 브라질에도 커피 많고 에티오피아도 커피 많잖아. 콜롬비아만 아니고 이런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는 어떤 기후? 열대기후. 열대기후. 그러니까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한 데가 열대기후밖에 없어. 근데 열대기후 중에서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못 자란다고 커피는. 어느 지역에 그럼 어느 선선한 열대기후. 고산 기후만 가능해. 고산 기후. 필리핀에서도 커피 농사를 짓긴 지어. 말레이시아는 진짜나. 커피 필리핀 뭐 안 찍고. 필리핀 뭐 실시간. 베트남 이런 데서도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조금 이따 합니다. 좀 불러오라고. 맞아. 민주가 무서워서 뛰어다니는 느낌. 아니 표정 진짜 겁먹은 표정이었어. 자, 그래서 밭농사를 짓는데 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 나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형태 농업 형태는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고랭지 농업 뜻은 높은 곳에서 찬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높은 곳에서 찬 기후를 이용해서 찰랭자를 씁니다. 어떤 거 하냐면 이제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가을 작물, 겨울 작물을 재배를 못하죠. 여름철에는 땅에서는. 근데 산 위는 어때? 기온이 낮으니까 여름철에도 가을 작물, 겨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랭지 배추, 정선에 고랭지 배추 이런 거 많이 재배를 해. 약간 더워가지고 가을, 겨울 작물이 없는데 이거를 그때 이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한 다음에 땅 밑에다가 팔면은 경쟁력이 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대규모 형태로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를 해요.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는 형태고, 그리고 커피 농사도 고산 기후에서 하는 거야. 열대 고산 기후에서만 있습니다. 커피 농사는. 괜찮지? 1년 내내 그 나중에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막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온도 그래프입니다.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열대 기후. 태양빛을 여름철에는 이렇게 받는 거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적도가 여기 있으니까 열대기후는 여름철에도 이 정도는 받고 겨울철에도 이 정도는 받는 거죠. 1년 내내 그래서 태양빛을 거의 비슷하게 받아. 그래서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거의 온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너무 더운 거지. 한 25도, 28도에서 30도 정도. 지표면 이래. 근데 이 상태로 딱 기울기는 똑같이 온도만 내려가는 게 고산기후입니다. 15도 정도, 그래서 18도 정도까지 공포를 해요. 괜찮니? 위에 온도 보고 일자면 일단 고산기후 아니면 열대기후입니다. 위에 온도가 높으면은 열대기후고 온도가 낮으면 고산기후야. 여기서만 커피 재배를 한다고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하니까. 괜찮죠? 그리고 일본의 열대기후에서는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냐면 계단식 논이라고 써주십시오. 계단식 논. 일본의 계단식 논. 열대기후에서 벼농사를 짓고 싶은데 벼가 잘 자라는 기후니까 산지 지역이라서 벼농사를 못 짓네. 땅을 깎아가지고 논농사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계단식 논. 그리고 이번에는 산지 지역에 도시 있어 없어? 산지 지역에 도시가 쉽게 발달할까 안 할까? 없어요. 잘 없어, 잘 없어. 평야 지역이 도시가 더 좀 일반적이겠지. 평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근데 고산 지역에 도시가 있는 기후 지역이 있어.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열대 기후 지역에는 고산 지역에만 도시가 더 많이 있어. 괜찮지? 그리고 나오는 고산 기후는 다 어느 지역에 있냐면, 자 이렇게 문명이 대륙이 이렇게 있죠. 대륙이. 대륙. 우와. 18입니다. 18. 고인돌. 세계지도야. 초정밀한 세계지도. 어느 무슨 대륙? 아시아. 유럽. 우와. 아시아. 우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죠. 그렇죠? 근데 고산 도시는 어느 지역에만 딱 고산 도시가 나오냐면 일단 열대 기후여야 되겠지. 근데 열대 기후가 아프리카 중간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랑 이렇게 지나는데 남미의 북부. 여기는 인도네시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가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인도네시아 요즘에 이렇게 있어. 인도네시아가 동세아니아랑 맞먹는 데가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고 동남아시아가 왜? 근데 저희 여기 나라 인도가 어디 있어.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래쪽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요 인도네시아를 걸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정중앙을 가르고 남미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열대가 딱 적도가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그래서 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저번에 적었지 플랜테이션 농업을. 네. 그치? 적었죠? 네. 넘어간다. 플랜테이션 농업. 요거 하는데 요 중에서 플랜테이션 농업 요 세 개 다 하는데 고산 기후가 나타나려면 이쪽 지역 지나가는 지역에 높은 산지가 있어야 돼. 근데 요 세 개 중에 높은 산지가 지나가는 지역은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산도시 나오면 전부 다 여기다. 아까 안데스 산맥이 지나고 여기 안데스 산맥이 지나고 여기 고대 잉카 문명의 수도였던 마추픽추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페루. 그리고 나라 이름 하나만 기억해놓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에콰도르라는 국명이 어디서 왔냐면 이퀘이터 여기서 왔어. 이퀘이터라고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적도. 그치. 적도에서 온 나라라고. 이 에콰도르라는 국명이 적도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 가지고 적도에 있는 나라고 이쪽 지역에 있어.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가 키토라고 합니다. 산토끼 거꾸로 외우세요. 산에 사는 고산 지역이잖아. 고산 지역. 대표적인 고산 나가. 노잼 어디 들어가세요? 노잼. 아니, 노잼이라도 머리에만 들어가면 돼. 머리에만. 원래 이렇게 유치하고 되게 좀 뭐 웃음 코웃음 치는 그런 형태로 외워야 좀 오래 가요. 기억이. 좀 내가 개그맨 뭐 이러면 깜깜 서지 가겠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알아서 좀 각오를 하시고. 여튼 키토라는 지역명이 고산도시 기후 이런 거 할 때 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이름 정도는 알아두자.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다. 여기 기후 한 15에서 18도씨 정도로 기온이 1년 내내 분포할 거고 비는 그냥 적당히 좀 내립니다. 이런 형태 기후도가 나오면 고산도시야. 고산도시. 자, 이번에 고산도시라고 적고 열대 고산도시.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라고 옆에 나와있죠. 이번에 고산도시라고 넣으세요. 이번에 고산도시.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 그리고 3번은 항상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다. 이걸 뭐라 그럴까? 상춘기후.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항상 봄이라고 하죠. 상춘이야. 진짜요? 진짜요. 여기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하다 그랬지?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해.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기울기는 똑같이 온도만 쫙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그냥 살기 좋은 기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가 마을 짓고 도시 짓고 국가 건설한 다음에 산 거예요. 그래서 상춘기후다. 자,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1번이 농업이고 2번이 도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산지 지역에는 3번이 산지 지역에 나타나는 건데 주로 광업하고 임업이 나타나요. 광업은 어떤 걸 광업이라 그래요? 광어 캐는 그치, 마인크래프트. 실제 그거죠. 이제 철광석 캐고 석탄 캐고 이런 걸 광업이라 그래. 근데 이 광물은 원래 지표면 아래에 있던 게 산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이 지표면 아래에 있던 거를 딱 평야 지역에서 막 밑으로 캐고 들어가기 힘들잖아. 캐고 들어가기 힘든데 그 지표면 아래에 있던 이 그 광물들이 산이 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지. 그럼 옆에만 조금 하면 여기도 광물을 캘 수 있을 거 아니야. 산지 지역에서 주로 많이 광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임업이라고 하는데 임업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이야. 임산물. 임산부를 왜 치? 임산물! 미친. 그거 아니야? 와 나락이다 이건. 이 임자는 야 나가. 이 임자는 숲을 림자를 씁니다. 살림할 때 그 림자야. 그래서 산에서 숲에서 나오는 산출되는 물건 산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숲에서 나오는 산물들. 버섯이나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할 때 그 나무꾼이 하는 게 임산물 채취입니다. 나무 목재를 채취하거나 목재를 가공하거나 버섯이나 뭐 나무 그 산에서 나오는 어떤 뭐 작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재배하는 거를 임산물 채취라고 해. 그걸 임업이라고 합니다. 임업. 그렇지? 나무꾼 생각하세요. 나무꾼. 임산물 채취. 광업하고 임업이 당연히 산에서만 발달할 거고 이거는. 그리고 산악 지역도 좀 사람이 좀 가끔씩 가기 힘든 막 기암 개석 이런 거 있는 그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풍경이잖아. 그래서 등산하러 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관광 산업이 발달합니다. 높은 산지 지역. 관광 산업도 당연히 발달할 거고 4번에. 그리고 5번이 목축인데 5번에 목축업 있죠. 목축업. 근데 여기는 지역별로 어떤 그 가축들을 기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저번에 산악 지역 했나? 내가 이게 큰 주요 산맥들 얘기를 안 했지. 주요 산맥들. 산맥을 4개만 외우자. 4개만 외워야 되는데 슬프게도 신기습곡산지라 그래요. 신기습곡산지는 반대말이 뭐겠니? 고기습곡산지거든요. 신기습곡산지 반대말이 고기습곡산지겠지. 고기 오래됐다고. 신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산맥이란 뜻이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높고 험준한 산맥입니다. 고기스 고산지는 반대로 좀 오래 많이 깎여가지고 낮고 평준한 산맥이야. 근데 판 구조론 이런 거 들어는 봤죠? 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여러 판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륙이라고 이 대륙들이 다 붙어가지고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이 판이 갈라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6개로 쪼개진 거야 대륙이. 6대주잖아. 5대형 6대주. 그래서 지금도 이 판들이 그 내핵 외핵 말까 밑에는 액체인데 지금 멘틀이 이 좀 움직이는 액체 위에 좀 둥둥 떠다니는 형태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 중인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 유라시아 판이랑 남부 유럽 판이 다른 판이었어. 아프리카 판에 속합니다. 남부 유럽은 지역은. 그리고 인도판은 그냥 별개의 다른 판이었어요. 인도판이 유라시아 대륙에 딱 와가지고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인도가 된 거고, 요 아프리카판이랑 요 밑에 있는 좀 가라앉아 있는 그 지중해 낮은 지역이 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하면서 솟아올라가지고 남부 유럽 지역이 지금 된 거지. 그래서 판끼리 충돌한 지역이 충돌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간 지역에 산맥이 하나씩 생깁니다. 여기 산맥을 알프스 산맥이라고 그러고, 여기 산맥을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요. 산맥 이름 알고 있었네. 그래서 합쳐서 보통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표현합니다. 조산대. 조산대는 산을 만드는 띠대자를 써요. 띠라는 얘기입니다. 산을 만드는 띠. 그래서 아프리카판이랑 여기 유라시아판이랑 충돌하면서 알프스 산맥, 남부 유럽 쪽에. 여기는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랑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인도랑 중국이랑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그 큰 나라들이고 인구도 많은 나라인데 생각보다 둘이 많이 안 싸웠어요. 실제로 싸운 적이 없어. 인도랑 중국은. 왜 안 싸웠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이 엄청 높고 험준한 산맥인데 인도랑 중국 사이를 딱 단절해 줬거든. 그래서 별로 안 싸웠다. 그리고 요거 두 개랑 두 개만 딱 더 외웁시다. 4개만 외우면 되거든. 신기조사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태평양판이에요. 여기는 태평양판. 태평양판이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는 중이래. 한 1년에 한 10mm 정도 움직인답니다. 넓어지면서 아메리카판 두 개랑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충돌하고 여기 충돌하고 충돌하면서 여기는 로키 산맥이라는 산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은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4개. 적어줄게. 지금 외웁니다. 여기는 알프스 산맥이고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고 여기는 로키 산맥, 여기는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거 위에 뭐 콜로라도 그 고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로키 산맥 이쪽에. 그래서 바위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진짜 단어 뜻이 거예요. 로키 산맥입니다. 락으로 만들어진 산맥이거든요. 로키 산맥. 여기 산맥 이름, 여기는 로키 산맥, 여기는 안데스 산맥. 무슨 산? 어? 신기 전부 다 신기 조산대야. 신기 조산대. 그리고 이 태평양판을 지금 이렇게 산맥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요 주변이 신기 조산대 주변은 전부 다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야. 태평양판 지금도 막 넓어지면서 주변이랑 다 충돌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진 활동 막 일어나고 화산 폭발 많이 하고 지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거든요.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서는 누가 이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이 위치하고 있어. 일본이 위치해가지고 거기 지진 맨날 나는 겁니다. 10초. 지우 물어본다. 10초. 외우세요. 이게 산맥 4개 외워야 돼. 일단 요거를 외워야 이 산맥에서 어떤 목축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지금 산지 지역을 배우는 거든. 알프스에서 하는 목축, 히말라야에서 하는 목축, 안데스에 하는 목축을 다 따로 외워야 돼가지고 지역을 알고 있어야 된다. 10초. 쌤 근데 쌤이 저렇게 그려주셔서 진짜 지도 모양 모르겠어. 아니. 야. 진짜 유라시아 대륙이잖아. 유라시아 대륙 인도 위에 있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위에 있고 알프스 산맥은 유럽 중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미국 서쪽에 로키 산맥이 있고 페루 쪽에 남아메리카 서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자, 지울게요. 유빈님 늦게 온 기념으로. 여기 무슨 산맥? 안데스. 여기는
히말라야. 여기는 로키. 안데스 안데스. 안 여기 됐어. 알프스. 알프스 알프스 알프스. 아 내가 얘기했잖아. 안데스라 나 했습니다. 몰랐어. 나도 잘못 들었는데. 넘어가서 잘못 적었나 했는데. 왜 알프스 하면 안데스 하니까? 알프스 안데스야. 너무 장난. 아니 알프스 소녀 하이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스위스 사람이야. 스위스가 이 알프스 산맥 그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 여기서 유럽 생각하면 알프스 그 알프스. 산이 얼마나 큰 거예요? 산맥이에요. 이 산맥에 나라들이 막 걸쳐서 있어. 나라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나라는 스위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산 위라 가지고 외부 침입에 조금 좀 외부 침입에서 안전하겠지. 한국만 해요? 어? 한국만 해요? 우리나라보다 적을 겁니다. 스위스가. 그러니까 우와. 우리나라가 유럽만 가잖아. 유럽만 가도 한 그 나라들 중간 정도 크기는 돼요. 유럽 전체로 따지면 중간 정도 나라 크기는 되는 나라라서 조용히 하고 일단은 목축을 봅니다. 목축. 자 히말라야에서는 어떤 거를 목축할 거냐면 히말라야 여기였죠. 양이나 야크를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히말라야 양 야크, 히말라야 양 야크. 왜? 히말라야 양 야크, 야야야. 오늘은 좀 웃긴데요. 약간 좀 웃긴데. 그래, 좋습니다. 양양양. 어떻게든 너네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되죠. 너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히말라야 양 야크다. 히말라야 양 야크. 이 야크는 그겁니다. 그 물소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그 블랙야크라고 저거 그 브랜드 있죠. 거기 보면 물소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근데 조금 산에 사는데 적응한 물소 종류인 거지. 야크. 알프스 산맥은 아까 목축 뭐 한다고 했어. 아까 했다 이거는. 유럽 남부 유럽 지역에서 무슨 목축? 아니 뭔 술록이야. 술록은 어디서 길러? 스벤 어디 있습니까 스벤? 그거는 건데. 스위스라고. 네. 스위스 겨울왕국. 한대. 스벤은 툰드라 기후에 있고요. 툰드라 기후. 그치 한대 기후에 있고. 여기는 유럽 남부잖아. 유럽 남부는 무슨 목축한다고 아까? 이목한다고 이목. 여름이면은 가뭄이 드니까 산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철에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런 형태로 목축을 하는 거. 그걸 이목이라 그런다. 여기서 알프스 산맥에서는 이목 할 겁니다. 이목. 여기서 안데스 산맥에서 뭐 하냐면 여기는 아로 외우세요. 알파카 라마입니다. 라마. 네. 식사하시나요? 식사 오늘은 저녁은 안 먹겠습니다. 네. 왜안 다이어트요? 먹어요? 아니, 점심은 많이 먹었어. 근데 이게 라마를 야마라고도 하거든요. 야마. 같은 말이야. 라마랑 야마랑 발음 차인데 이건 뭐 원어민 언어고 이거는 뭐 번역할 때 이렇게 발음이 옮겨져가지고 라마든 야마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알파카 라마 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로 외우세요. 안데스 알파카 라마 알프스 알파카 라마 이렇게 세 개. 괜찮지? 적읍시다. 거기 자, 알프스 아니고 안데스 아니고. 안 됐어. 와. 우와. 자, 4번은 양야크 어느 산맥에서 양야크는 어느 산맥에서 히말라야. 4번은 히말라야 산맥. 4번 히말라야 적으십시오. 히말라야에서 양야크 같은 거 목축을 합니다. 자, 알파카 라마 혹은 야마는 어디서 할까? 안데스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에서 어떤 나라가 사례로 나오냐면 페루가 이쪽 지역에 있어요. 옛날 그 잉카 문명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어 걔네들이. 나 예전에 그 마추픽추 후예들이다. 그 잉카 문명 후예다 이러면서 자처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페루 같은 나라에서 알파카나 라마 같은 거 유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산맥에서 이목을 한다고? 알프스 산맥에서. 여기는 프랑스 알자스가 프랑스 남부 지역이거든요. 알프스 산맥이 걸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목축하는 게 이목의 사례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외워요 그걸? 이거는 알려주십시오. 좀 만들어가지고. 이목 알프스 이목은 어떻게 외우면 될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7번에 보면 아무도 안 했는데. 습관 7번에 산지 지역에서는 어떤 도시가 산지 지역에서 어떤 도시가 발달했냐면 고대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지 폴리스 기억하고 있네. 폴리스. 근데 지금의 어떤 영어 단어로 폴리스가 뭐야? 경찰. 어원이 같아요. 국가 권력 정치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휘하는 치안력을 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폴리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큰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가 어려워. 큰 중앙집권 국가를. 그래서 중국은 넓은 평야 지역에 있으니까 일찍부터 중앙집권 국가가 빨리 만들어진 거고, 이쪽 지역에서는 산맥이 있으니까 큰 도시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기 다 유럽 지역이에요. 여기 반도는 특이 뭐냐?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가 반도잖아. 반도특은 산이 많답니다. 반도특은 산이 많다야. 저희 나라 왜 없어요? 우리가 너네는 근데 그 서울 지역은 너네는 교과에 산이 안 들어가니? 너네 교과에 지금 중학생 교과 산이 들어가? 산이 들어가? 부동산. 부동산이 들어가? 그래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 특히 우리나라 아, 제발. 우리 중학 내가 나온 중학교도 뭐 자암, 목산, 병풍 이런 쭉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 특히 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들이 원래 산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우리 없어. 진짜? 그래서 남부 유럽도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란 말이야. 다 반도거든요. 그치? 그냥 다 바닷가에. 원래 반도라는 게 주변은 지대가 낮은데 여기만 볼록 솟아 있으니까 반도가 된 거잖아. 다른 데는 지대가 움푹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원래 뾰족 솟은 데니까 여기 다 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 지역이 반도들이 많기 때문에 산악 지역이 많아가지고 큰 중앙지구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서 폴리스 같은 도시국가가 발전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7번 폴리스와 같은 도시국가가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한 지역. 폴리스. 여기까지가 산지였다. 왜? 아니 지가 혼자 폴리드라고 받았어. 폴리스. 사람이냐? 야. 아니 또. 아이. 그리고 다음이 평야 지역이다. 다음이 평야 지역이고, 평야 지역에서는 주 산업은 농업이겠죠. 평야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은 농업이겠죠. 여기서 뭐 임업이나 광업 나오면 틀릴 거 아니야? 여기서는 임업이나 광업 안 합니다. 평야 지역에서는. 네. 여기서는 주 산업이 농업이다. 농업. 왜냐하면은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경지 개간에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례로 평야 지역의 사례로 뭐가 나오냐면 김제가 엄청 넓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넓은 평원 지역이에요. 지평선 축제 같은 걸 해. 그래서 태양이 뭐 일몰 축제, 일출 축제 이런 거 하거든. 딱 보면은 우리 서울은 보면은 저 멀리 산들이 보이지. 근데 거기는 산이 없고 전부 다 이게 다 끝까지 이게 다 평야 지역이야. 눈에 보이는 데가 전부 다 선밖에 없는 거지. 선. 여기 딱 태양이 떠오르잖아. 태양이 떠오르면 딱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빛 쫙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되게 이쁘대요. 그래서 좀 그 뭐 가을이나 뭐 봄이나 이럴 때 계절 좋을 때 일몰 축제를 한 번씩 한대. 이걸 김제 지평선 축제라고 합니다. 이런 거 평야 지역 사례로 나왔어요. 전북 김제에서 뭐 지평선 벼농사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도시도 대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아까 고산 기후에서는 고산 지역에서는 무슨 도시? 고산 도시. 산지 지역에서는 고산 도시가 발달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더 많아요. 대도시.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하니까. 8번에는 4대 문명이라고 적으세요. 4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들은 큰 강을 끼고 있는 강하고 그러니까 평야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4대 문명들. 이거 애들이 착각하는데 보통 4대 문명은 큰 강 하구에 위치한다 그래. 큰 강 하구.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죠. 여기 해안가를 끼고 있어. 보통 왜 큰 강 하구에 고대 문명이 발달하냐면, 저기 서울은 한강 하류입니까? 한강 상류입니까? 한강 상류. 한강 하류죠. 하류. 상류는 저 위에 저 강원도의 산골짜기 계곡물 쫄쫄 하는 게 그게 한강 상류야. 네. 그렇지. 상류는 여기는 이제 그 유량도 작고 물 양도 작잖아. 농사짓기도 좀 힘들겠죠. 이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깎아오고, 이게 막 강길이 합쳐지고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 한강이 된 거잖아. 강물 양도 많아지고 주변에 넓은 평야 지역도 있고 하니까 큰 강하고 바닷가 끼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괜찮지? 근데 이거 해안가 지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야 지역으로 봐요.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긴 했는데.
그래서 바로 밑에 해안가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해안 지역으로 고르면 안 된다. 해안 지역. 여기는 업하고 그다음에 뭐 양식업, 염전 이런 게 발달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농업도 하긴 합니다. 이제 1번이 농업인데 주 산업은 아니고. 그리고 농업보다는 사실은 항구 도시로 더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더 발달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제 염전, 양식업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 불량식 같은 거 나오고요, 사례로.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도시들이 아까는 대도시였지, 평야 지역은. 여기는 항구 도시 같은 게 발달한다. 당연히 바닷가가 끼고 있으면 교통이 많이 편리하니까. 그리고 해안가 지역도 관광업이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 빼고는 다 관광업이 있어요. 산지 지역도 관광업이고 해안가 지역도 관광업이고. 요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호주 지역에 산호해안이라고 있어요. 중1 때 배웠거든. 기억이 안 나겠지만 3년 전이네. 그래서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방이 호주가 열대 식물이에요. 열대 식물. 열대 해안 생물이기 때문에 호주 북쪽에 좀 그 바닷물 따뜻한데 여기 이제 산호가 단체로 자라는데 물이 되게 깨끗하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밑에 있는 산호가 다 보인대. 산호들 쭉 보면서 이렇게 뱃놀이를 즐기는 게 이쪽 지방의 관광 루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산호해안 같은 게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산악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 요 세 개 주 지역을 본 거고 나머지는 기타 독특한 지역으로 들어가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관광 산업 하면서 막 조금씩 가끔씩 가는 뭐 그런 지역이에요. 첫 번째가 카레스트 지형이고 카레스트 지역은 석회석 지형이 카레스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9번에는 탑 카레스트라고 적었어요. 탑 카레스트. 9번 탑 카레스트. 이 탑 카레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탑입니다. 석탑, 불탑 할 때 그 탑이야. 그래서 카레스트 지형이 왜 석회 동물 같은 게 생기냐면 석회암은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칼슘이 뼈죠, 뼈. 그래서 탄산이 들어간 뼈 성분이라 가지고 탄산은 이렇게 물에 녹잖아, 잘 기포 빠지고 이러듯이. 그래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쉽게 녹는 지층이야. 그래서 만약에 석회석이 포함된 지층인데 이쪽 지역이 뭐 지하수가 막 지나가 이쪽 부분만 뻥 구멍이 뚫려요. 석회석이 위치한다니까. 석회석은 동물뼈, 예전에 뭐 어류뼈 이런 게 막 뭉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지역이랍니다. 그쪽에 막 동물뼈, 물고기 뼈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지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하수가 통과하면서 막 물이 막 스며들어 이쪽 집만 뻥 뚫리는 거지. 이게 석회동굴이야. 이렇게 뚫려 있는 지역이 지표면에 드러나면은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잘 녹는데 그래서 이 카레스트 지형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집안이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이렇게 낮게 좀 패인 지역이 물이 고여서 계속 녹아. 물이 계속 녹으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만 물이 녹아가지고 탑 모양의 봉우리들이 쭉 서 있어요. 이거를 탑 카레스트라고 해요. 베트남 가면은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랍니다. 이런 게 카레스트 지형의 관광 산업의 모습하면서 사례로 나왔었어요. 두 개 남았는데 화산 지역은 간헐천이라고 적으세요. 간헐천. 간헐적으로 무슨 뜻이야? 사이 간자에 시를 헐자를 쓰거든. 했다 쉬었다가 이런 거는 간헐적이라고 한다. 간헐적인 숨을 내쉬었다 하면 막 달리다가 숨 차가지고 하는 걸 간헐적인 숨을 내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쉬었다가 했다가 하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화산 지형이거든요. 화산이 밑에 계속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다가 위에 지표면이 단단하면 못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막 온도가 계속 뭉쳐가지고 압력이 강해지다가 지표면이 약한 부분을 뚫고 밑에 있던 이 뜨거운 온천물이 막 주기적으로 막 엄청 위로 솟아오른대요. 100도가 넘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온천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는 형식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했대요. 이걸 간헐천이라고 그러고 화산 지역에 위치해요. 화산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북대서양 해구 이런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나 저기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쪽에 간헐천 같은 지역이 지도로 나올 거예요. 거기 찍을 수 있었는데 위치를. 그리고 빙하 지형은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피오르 해안. 빙하 지역 11번 피오르 해안. 노르웨이가 북유럽에 있는데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어요.
유럽이 있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에서 여기 노르웨이가 요쯤 있지. 왜? 콩나물 아니에요? 조금 자세히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유럽이고 요렇게 생겼어. 스칸디나비아. 여전히 못 그리. 너무하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추운 지역이 저 북쪽에 있잖아. 그래서 빙하 같은 게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산 위에 이전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훨씬 낮았어요. 빙하기 때. 그래서 빙하가 위에 막 튀어 있는데 지구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위쪽이 먼저 녹겠니? 아래쪽에 빙하가 먼저 녹겠니? 아래쪽이 빙하가 먼저 녹겠죠. 아래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 녹아가지고 위에 있는 빙하 덩어리째로 이 빙하가 큰 빙하가 딱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바닥을 크게 깎아낸 거지. 그래서 움푹 땅이 파여 있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이 움푹 파인 지역을 채운 거예요. 채워가지고 바로 앞이 바닷물인데 이렇게 여기가 언덕이야 언덕. 여기가 빙하 같은 지역이고 여기가 다 바닷물이고 언덕이 엄청 넓게 바로 밑에 깎아지는 듯한 바닷물인 형식으로 해안 지역이 발달했어요. 이거를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있다 비나 지역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설명을 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오르 해안까지 이게 세 개 우리 봤다. 3개 산악 지역, 그다음에 평야 지역, 해안 지역 보고 그다음에 기타 독특한 지역 해가지고 화산 지역, 그러니까 하산 지역, 빙하 지역, 그다음에 카르스트 지역 3개. 이런 거 사례를 기억을 하고 어떤 지역인지 고르면 돼요. 문제로 갑니다. 네. 네. 수만 지역. 아직 얘기 안 하셨거든요. 다행히 조금만 더 해주세요. 50페이지 페루 나왔네. 페루 50페이지 1번 페루 무슨 지역이라고 여기? 여기가 고산기후야. 열대 고산기후다. 열대 고산기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까요? 안 됐으니까요. 이가 그 고산기후 특징 중 하나가 이것도 같이 해놓자. 고산기후 특징인데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는 게 고산기후 특징 선지로 나와요. 공식. 왜요? 무슨 얘기냐면 일교차는 뭐랑 뭐의 차이가 일교차예요? 하루하루. 오, 그렇지. 낮밤의 차이가 일교차입니다. 연교차는 뭐와 뭐 차이가 연교차예요? 연길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연교차야. 근데 고산기후는 연교차가 커 작아? 작아요. 작아.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하다 그랬죠? 항상 봄과 같은 날씨. 근데 일교차는 어떠냐면 여기는 산 위니까 습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낮아요. 낮겠죠. 습도가 낮겠지 산 위니까. 습도가 낮은데 낮에는 태양빛이 많이 쬐고 내리쬐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푹 떨어져요. 그래서 일교차는 큽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한데 일교차는 낮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는 선지가 나와. 그래서 이쪽 주민 사는 생활을 보면은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멕시코 그 멕시카나 이제 페리카나만 하면서 요즘하면서 기타 치고 막 페리카나 치킨 말고 하면서 멕시코 모자 쓰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쪽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멕시코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어. 챙이 넓은 모자와 망토를 줍니다. 망토. 이게 밤에 온도가 추워지니까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 가리려고. 마찬가지로 사막 기후랑 마찬가지로 습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만 태양빛만 차단하면 금방 시원해지거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는 거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일교차가 크고 햇빛이 가는 주민들이 모자를 쓴다. 이게 고산기후 특징으로 나온 건데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이번에. 그리고 요 뒤에는 빈칸지 따로 없거든요. 빈칸지 따로 없고 요 교재 내용으로 볼게요. 똥 좀. 갔다 와 빨리. 가버려. 야, 변기 못 찍은 거 아니야? 나연이 너무하다고. 나연이 신경 쓰. 나연이 너무해. 자 48페이지로 갑니다. 자연재해. 그 EBS 내준 거에 48페이지입니다. EBS 내준 거에 48페이지. EBS 교재 내준 거에 48페이지로 가자. 여기도 똑같이 하늘하고 땅이랑 나눠서 보는데 하늘은 기후고 그래서 기상재해라 그래요. 땅은 지형인데 지형은
그 지형 그 뭐냐 지질재해라 그러고 기상재해라 그런다. 땅이랑 하늘로 나눠 보는 거야. 자, 기상재해는 어떤 거 있냐면 홍수, 가뭄, 태풍, 대설 이런 거 다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하늘 위에서 막 내려오는 그런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읽어보면 알고 가뭄이랑 대설에 하나씩 한번 좀 적자. 가뭄에는 이렇게 적고요. 가뭄에는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피해를 끼친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가뭄의 특징입니다. 자연재해 중에 가뭄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는 뭐 오랜 기간 이런 거 하려면 가뭄은 비가 안 오는 시간이 오래 지속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여기 뭐 대설이나 홍수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너무 비가 집중되거나 눈이 많이 오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랜 기간이 되려면 이 중에서 가뭄밖에 없을 거 아니야. 가뭄 특징 선지로 나와요 이게. 그다음에 대설에는 이렇게 적어라. 약한 구조물이 붕괴된다. 약한 구조물 사례로 비닐하우스 같은 게 나와요. 약한 구조물이 붕괴된다. 태풍 뭐 이런 거 불면 사실 다 날아가거든. 약한 구조물이든 뭐 무거운 구조물이든 다 날아가는데 이제 대설 정도면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무거워진 거지. 막 콘크리트로 이런 거 일반적인 집 같은 거는 잘 안 무너지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약한 구조물은 붕괴된다는 대설 정도로도 무너질 수 있겠지. 그래서 대설 특징으로 나오면 괜찮지? 그리고 태풍에도 태풍의 종류를 가끔씩 묻기도 해서 태풍은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열대 저기압 중의 하나가 종류가 태풍이야. 그럼 얘 출발을 어디서 하겠어? 출발을 열대 저기압은 태풍은 어느 지역에서 출발할까요? 열대 저기압은 왜 열대 저기압이겠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출발해요. 그래서 항상 요게 적도가 있잖아.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막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지역마다 명칭이 좀 다른데, 자 대서양이나 태평양으로 오는 거를 열대저기압, 첫 번째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이거를 대서양이나 태평양 북서부입니다. 이쪽에서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러요? 매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태풍이라고 부르고, 이 태풍을 영어로는 타이푼이라고 부릅니다. 타이푼이라고, 태풍 혹은 타이푼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아 지역이고, 나머지 사이클론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될 거 아니야. 사이클론은 유럽이랑 호주 지역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불러요. 뭐가 가끔씩 오답선지로 나와요. 오답선지. 토네이도는 열대성 저기압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질문을 왜 아니겠지.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토네이도는 땅에서 나. 땅에서 이런. 땅에서 소용돌이 막 이렇게 그 기상 변화 뭐 이런 거 뭐 기압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땅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를 토네이도로 부르고, 얘네는 적도 기후에서 막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가잖아. 네. 공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걸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크게 성장하는 저기압 형태를 그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네. 그래서 열대 저기압 종류의 토네이도는 아니다. 이거만 알아두시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괜찮지? 네. 그리고 또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 게 쌤. 뭘? 다시 뭘 못 적었니? 했는데. 뭘 못 적었니? 한번 더 적자. 허리케인 마선이. 자, 허리케인은 미국 지역에서, 허리케인은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을 명칭이고, 태풍 혹은 타이푼은 아시아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기르는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호주나 유럽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호주나 유럽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토네이도는 아니다. 토네이도는 아니다. 동네에는 아니고. X.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허리케인 까먹어가지고 그 축구 선수 중에 해리케인이라고 있어요. 해리케인. 아, 그걸로 기억하세요. 근데 영국 사람인데 하여튼 미국 영국 친하잖아. 미국에는 해리케인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지운다 이제. 네. 그리고 가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 한국 지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자연재해 파트 한국 지리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월별로 따지는 게 있어. 그다음에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B, C가 있어. B, C가 있는데 우리나라 7월달, 8월달에 막 이렇게 몰려 있고 이게 만약에 A라 치자 A라고 치고 요 7월달에는 B는 A가 7월달, 8월달이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때는 조금 적다가 이때 훨씬 많아지고 뒤에 더 빈번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게 비어 있는 거. 왜 얘가 기억이고 처음에 기억이고 여기는 7월, 8월, 9월입니다. 여기가 니은이야. 그러니까 줄선으로 된 게 기억이고 이렇게 색칠을 안 한 게 니은인데 자연재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7월 달에 피해를 더 많이 끼치고 기억은 니은은 8일, 9월 달에 피해를 더 많이 끼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무슨 자연재해인지를 구별해야 돼. 무슨 자연재해일까요? 기억은. 태풍. 열대성 니은이 태풍이고 니은이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기억은 홍수예요. 헐. 홍수. 그걸 왜? 어떻게 알아요? 내 말. 8, 9월이 완전 여름 아니에요? 그럼 홍수가 8, 9월에 그때 태풍 많이 오잖아. 여기는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가뭄 아니에요? 가뭄? 가뭄은 뭐야? 홍수는 한여름에 영향을 끼치고 태풍은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태풍이 조금 8, 더 9월이 한여름 아니에요? 8월까지가 아니에요. 7월이 한여름이고 8월이고 약간 여름 마지막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뒤지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초가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태풍이다. 왜 그러냐면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 적도에서 해요. 적도에서. 제일 뜨거울 때 적도에서 한여름에 출발하는 게 그 한여름쯤이라고. 그래서 위에 도착하는 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쯤에 도착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 그래서 한여름이 조금 지나가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피해를 끼치는 게 태풍이다. 태풍. 그래서 피해 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게 좀 문제로 나왔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좀 읽어보면 됩니다. 네. 잠깐 내 얼굴 보고. 자, 태풍은 얼굴. 아니, 부담스러워요. 책을 보지 말라고. 이게 선지면 정도만 알고 아.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내용 어렵진 않고 홍수, 가뭄, 태풍, 대설 중에 하나다. 홍수, 가뭄, 태풍, 대설 중에 하나인데 농작물이 말라 죽고 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 죽고 용수가 부족한 거야. 가뭄이야, 가뭄. 방금 아까 얘기했는데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열대적이야. 태풍이고. 시가지와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홍수. 태풍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수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다른 자연재해보다 여기 나오네.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피해 범위가 넓다. 가뭄입니다. 가뭄. 이게 기후적 요인이고 지형적 요인은 화산, 지진, 눈사태. 주로 화산, 지진이다. 아까 어디 지역에 나오냐면 불의 고리 지역이 주로 나옵니다. 불의 고리 지역. 아까 두 개 이제 조산대 2개 얘기했지. 유럽 지역에서 무슨 조산대? 여기 무슨 산맥? 알프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고유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쪽에 뭐? 히말라야.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태평양 주변에 여기 뭐?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 그거를 환태평양 조산대로 한다.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메리카랑 충돌하면서 여기 로키 산맥 밑에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이쪽 불의 고리까지 기억합니다. 불의 고리까지. 구레고리가 뭐 한다고요? 불의 고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를 별명으로 불의 고리라고 불러. 화산. 빨리.
아니 얘기하겠어. 아니 어디나 있겠지 아까 막 아, 아까 나왔어. 너가 있어서 없는 거야. 개야? 이거 걔겠지. 원스 개라면서 걔가 걔야? 그러네.